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보호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명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지난번 유튜브에서 북한 인권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보호 책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가 설명되고 논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3월 한 달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지난 24일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의 탈퇴를 번복해서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고요.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임기의 이사로 활동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인종차별 등의 인권부터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남미, 러시아, 신장과 홍콩, 버마, 시리아, 북한 등의 인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 모두의 상식이 더욱 증대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시민연합에서 북한에 피로 물든 석탄 수출이라는 그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요원들이 이 교대로 석탄을 채굴하고 그것이 전량 수출돼서 북한 통치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이 조선일보와 연합뉴스를 통해서 며칠 전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 잘 아시죠? 탈북자시고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 태영호 의원이 3월 2일 북한 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 집회 100회 기념 화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김형석 교수 등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그 세미나에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보호 책임이라는 말입니다만 그 개념은 매우 단순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 국가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국제사회가 그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Responsibility to Protect라고 말하고 R2P로 주로 지칭합니다. 국내도 이런 개념이 있죠.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에 국내에서는 국가가 나섭니다. 유엔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내정에는 일체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 책임이라는 논리로 인해서 유엔 안보리가 결정을 한다면 국제사회가 국가의 내정에도 간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일에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개입하였듯이 국가의 일에도 국제사회가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보호 책임은 이것이 유엔에서 공식적인 개념으로 채택된 게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2005년에 국제적인 개입에 관한 공식 근거로서 유엔이 채택을 했습니다. 이 채택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죠.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학살,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전쟁 범죄, war crimes, 인종 청소, ethnic cleansing, 그리고 인도의 반환죄, crimes against humanity.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유엔 헌장 7장에 근거해서 군사력의 사용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 개입을 유엔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 헌장 7장은 회원국들이 유엔의 말을 안 들을 경우에 처음에는 경제 제재를 하다가 나중에는 군사적 제재까지 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1년 리비아와 코트 디부아르에 이 보호 책임을 근거로 개입해서 사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유엔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도 저는 낮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남용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그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보호 책임을 행사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유엔에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개인데요. 위협이 심각하냐? 그리고 목적이 타당하냐?
다른 수단을 다 해봐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선택하는 수단인가? 그리고 사태의 위중함에 비례하는 그런 정도의 수단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로 인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비용, 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태가 정말 보호 책임을 작동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한가는 첫 번째 하고, 그리고 과연 다른 모든 수단을 다 해도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 보호 책임을 행사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유엔 안보리가 결정을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보호 책임에 근거해서 유엔의 이름으로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2번 정도밖에 발동이 안 됐다는 것은 이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근거가 유엔 총회 결의문에 불과해서 조금 약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과연 인권을 위한 개입과 내정 간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을 지나치게 허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강대국들에 의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2008년 8월 러시아는 그루지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면서 보호 책임, 즉 R2P 차원에서 개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해야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행이 불가합니다. 사실 시리아에서 유엔의 이름으로 개입해야 할 그런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R2P도 결국은 강대국 간의 흥정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호 책임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논의를 했고 또 논문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완전히 불안정해졌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분석한 논문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도 북한에 개입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 그리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고문, 공개 처형 등 북한은 인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아와 질병도 정부의 능력을 초과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R2P 적용의 기준을 한번 적용을 해볼 경우에 위협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인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수단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북한 자체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전 세계가 북한의 사태에 유엔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시리아 사태에 유엔이 개입하지 못한 게 그 사례입니다. 다만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돼서 정말 무질서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R2P를 근거로 한 국제사회 개입에 중국이나 러시아도 찬성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할 경우에 우리 한국 주도의 통일은 오히려 어려워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가 올라가서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힘이 약한 약소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도 가장 강력한 강대국인 미국의 입김이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북핵 억제에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제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큰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은 처벌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명분의 차원입니다. 국제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꼭 해야 할 행동이 있으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북한 주민이 한국 국민이라면 남한이 보호 책임에 의해서 개입할 수 있고 그러한 보호 책임 행사의 명분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정책을 정립을 했다면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그러한 입장을 표명을 해서 유사시에 우리가 북한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보호 책임을
행사해야 할 정도인데 현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 정부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 책임의 적용 또는 행사도 쉽지 않듯이 북한 문제, 또 그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3월 한 달만이라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친척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고난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현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도록 체근해야 할 겁니다. 국민들의 체근을 받아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니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